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조무사 스스로 하는 캐나다 이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캐나다에서 제가 간호조무사 컬리지를 다닐 당시에 월간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학생으로서 주간 20시간가량 팔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비 수익이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뭐 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좀 컨닝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주거비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450불에서 한 650불 정도 보셔야 돼요. 이 개념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단독 하우스 중에 이제 방이 2개 혹은 3개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방 1개는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또 이제 화장실, 주방이 만약에 화장실 하나, 주방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나머지 화장실, 주방 등의 공동의 구역들은 공동으로 사용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때 비용이 약 450불에서 650불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단독 아파트 혹은 이제 하우스의 1층을 전체를 렌트를 했어요. 그 비용이 당시에 1,400불 정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1,400불에 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방을 하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방을 이제 한국인 룸메이트를 찾아서 700불 해서 이렇게 월간 주거비가 한 700불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좀 좋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30층짜리 이런 고층 아파트 3년에서 뭐 3년, 3, 4년 이내로 좋은 시인 아파트를 렌트를 하게 되시면 약 1,500불에서 뭐 한 2,500불까지는 월간 비용이 주거비로 들게 돼요. 두 번째는 식비고요. 식비 같은 경우는 주간 한 400불 정도 생각이 되고요. 이때 식비를 이렇게 400불로 측정한 이유는 그 대형 마트에서의 물가는 저는 캐나다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비싼 게 맞고요. 대신 이제 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고기류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최고 등급 A 플러스 등급의 뭐 스테이크를 사면 뭐 두 덩어리 혹은 세 덩어리 뭐 20불에서 30불 정도 사게 되니까 고기는 많이 저렴하고요. 또 대신 이때 식비와 별개로 이제 계속 집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외식을 하게 되는데, 뭐 캐나다 밴쿠버는 한인 타운, 코리아 타운도 있고요. 많이 한국의 커뮤니티가 많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라든지 뭐 짬뽕이라든지 탕수육이라든지 혹은 뭐 족발이라든지 순대국이라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외식을 하게 된다면 대신 2명이서 외식을 하면 약 40불 혹은 50불 이상이 들어요. 여기서 팁이 또 15불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식비를 약 100불로 잡아놓는다고 하면 외식을 한 번 하게 되면 50불 정도 드니까 외식을 2번 하게 되면 일주일 식비가 날아가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나다 간호조무사 컬리지를 다닐 당시에는 외식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현지의 뭐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뭐 피자헛 같은 경우에 피자 2판 정도 이렇게 뭐 가서 구매해서 먹으면 2판에 뭐 30불 내외 혹은 뭐 이 정도로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비고요. 교통비는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대중교통으로 해서 월간 정액을 구매하시면 약 100불 정도가 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동하는 구간이 멀게 되면 이제 정액권이 좀 비싸지고요. 내가 이동하는 구간이 좀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이제 비용이 좀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 대신 이제
정액권을 사면 100불 정도로 살 수가 있는데 그 만약에 정액권을 구매하지 않고 버스를 한 번 타면 너무 되게 비싸요. 버스를 한 번 이제 현금 혹은 카드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거의 3불 정도 들어요. 그래서 어디 잠깐 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 6불 정도 왔다 갔다 3불 3불 6불이 들게 되면 거의 6천 원이 들게 되니까 상당히 비싼 개념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정액을 꼭 구매하시면 뭐 버스를 100번 이용하시든 200번 이용하시든 전철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거의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몇 개월 전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 차량 구매한 후에는 월 총 한 300불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유류비는 한 100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캐나다는 보험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83년생으로 제가 2002년도에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요. 뭐 경력이 면허 경력으로는 약 뭐 거의 18년, 19년 정도 될 수가 있는데 현재 보험비가 거의 200불 월 200불 정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유류비랑 보험비 300불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차량은 뭐 그 아반떼급을 샀는데 이 차량 가격은 제외한 가격이에요. 이 차량 구매한 거랑 뭐 각종 차량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동영상으로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통신비고요.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SK라든지 뭐 LG, KT를 이렇게 신호가 잘 터지는 회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뭐 그 월간 그 동영상을 뭐 4G 혹은 5G 정도 5기가 정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한 45불, 뭐 55불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프리덤이라는 그 소규모 통신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알뜰폰 같은 개념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1기가 정도 데이트가 있고요. 이제 전화랑 문자는 무제한인데 이제 한 월간 25불이 들게 돼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제가 학생일 때는 간호조무 컬리지를 다닐 때는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의료보험비가 월간 37.5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유학생일 때의 의료보험이 75불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월간 75불의 의료보험 비용이 학생일 때는 비용이 들고요. 대신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게 되셔서 워크퍼밋을 받게 되시면은 무료가 돼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이제 졸업했고 또 워크퍼밋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75불을 안 내고 무료로 내니까 좀 많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가비로 한 40불 정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헬스랑 수영장을 자주 다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긴 하지만 월간 한 40불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로 쇼핑도 하셔야 되고 또 캠핑도 가보셔야 되고 여행도 가셔야 되니까 월간 100불에서 한 200불, 300불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계산했던 비용은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좀 생활하면서 조금 저렴한 형식으로 살 수 있도록 좀 계산을 해봤고요. 저는 지금 상태가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태로 학생을 이렇게 보냈고요. 그래서 생활비 총 지출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1245불에서 한 1500불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간 캐나다 컬리지의 학비를 제외하고도 월간 이제 1200불에서 한 1500불의 생활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지출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입 부분이에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간 20시간씩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컬리지를 다닐 때에는 저는 카지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말 재밌게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뭐 시급이 이제 18불에서 한 20불 정도 돼요. 그래서 주간 20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월간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수익은 이제 한 1,500불 내외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활비 지출로 거의 1,200불에서 1,500불 정도 생활비 지출이 생기고요. 또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내가 1,500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벌 수 있으니까 이 뜻은 캐나다 간호조무사 컬리지를 다니는 동안에는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 캐나다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생활비는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으로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캐나다 컬리지에 들어갈 때 캐나다 컬리지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제 수익이 있으니까 생활비는 뭐 내가 버는 수익으로 제로화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전제되는 게 학비를 먼저 납부를 하셔야 돼요. 뭐 간호조무 컬리지를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컬리지를 가시든지 학비가 먼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 캐나다 생활비 부분에서 먼저 경제적으로 만약 고려를 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학교의 학비를 먼저 납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 혹은 부모님이 학비 정도를 납부해 줄 수 있는 이 캐나다 유학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생활비랑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느 정도 버는지 잠깐 알아봤는데요. 또 뭐 어느 캐나다 간호조무사라든지 아니면 이민에 관련한 다른 이야기 또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심껏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